따스한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오늘은 들깨를 말려야 하는 날. 달곰 농장의 안주인 김정환님은 힘이 장사다. 이에 반해 남편은 힘보다는 머리로 일하는 스타일. 어째 역할이 바뀐 거 아닌가 싶다. 지금 이거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들깨 떨어서 네. 채질 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말려서 씻어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 온 가족이 달라붙어 일손을 돕는다. 원래 근데 이렇게 항상 네 분이서 일을 하세요? 네, 거의 4명이서 하시고 이제 장모님도 가끔가다 오시긴 하는데 아. 요즘 이제 거의 가을 거지가 콩하고 이제 깨를 떠는 네. 시기다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 일하는 모습이 소꿉장난 같기도 하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도마도를 이제 만약에 따게 되면 네. 도마도를 따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은 아직 덜 빨갛잖아요. 네. 평수가 이제 한 4,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4,000평이나 돼요? 이런 하우스가 한 24동이 있어요. 로테이션 에? 돌아가면서 따는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요 네. 시설이 한 8개가 있고 네. 이중 비누 시설만 한 10개 그리고 단동 시설이 한 5동.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는 제가 네. 꼬랑 안에 뽑혀요. 아. 겉보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크다. 요즘 이제 춥다 보니까 올해 도마도 값이 좋은 게 그 앞전에 그 고온 피해 때문에 80%가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4,000평이니까 네. 거의 한 3,000평 정도가 날아간 거죠. 원래는 지금 도마도를 쉬지 않고 계속 따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도마도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고온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꽃이 올해는 기록적인 고온 피해로 토마토 값이 급등했다. 달려야 되는데 여기는 제 2농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는 제가 제일 크게 변적을 네. 잡고 있는 제2의 농장이고요. 아. 여기가 이제 17년도 해서 투자를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2억이요? 예. 아. 보통 제가 1년에 지금 2만 주, 한 작기가 2만 주예요. 여기는 이모작을 하게 되는데 2월 달에 심는 거를 1모작이라고 하고 7월 초에 심는 걸 2모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육매장에다 줘야 되는 돈하고 또 기름을 또 떼야 되는 이 온풍기를 또 떼야 되고 아 이게 온풍기였어요? 예, 온풍기예요. 아 그래서 비닐하우스마다 이게 하나씩 큰 게 있었구나. 이게 없으면 이모작을 못 하는데 이모작을 아. 못하면 외국인들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네. 못 주게 되면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 계약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보통 뭐 어떻게든, 3년에서 1년 계약도 하고 3년 계약도 하고 5년 계약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분들 집까지 네. 지어줘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집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게 외국인들이 컨테이너에서 자다가 죽었잖아요.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집을 져주지 네.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집을 져주는 게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 네. 세면대, 그리고 주거 생활이 우리랑 비슷해야 돼요. 그게 똑같아요. 집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집들은 네. 다 지어줘야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이 외국인 근로자 올 때 자기네는 컨테이너 가서 살고 외국인 애들은 네, 진짜로. 자기네 집에서 반대로? 살고. 네, 네. 법이 저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좀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을 사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 우리나라랑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값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냥 막말로 그냥 싸서 인건비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외국인 그렇죠. 근로자를. 네. 근데 집을 지어야 된다 지금은 그러면은. 인건비 똑같아요. 외국인도 똑같이 줘야 돼요. 우선은 여기에 오는 애들은 밥을 줘야 되고 네.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반찬도 다 해줘야 되고 지금 20대 애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네. 많이 받아봐야 180만 원에서 250만 원 돈이에요. 아. 근데 외국인 애들은 지금 250만 원을 아예 처음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년도서부터 외국인들 숙소를 져주고 지금까지도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걸음값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연명할 수 없어요. 요즘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소기업들도 그렇고 보면 버티는 사람은 산다고 보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소규모 단체가 아니라 거의 기업화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두 분은 부부가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11년이요? 예. 아. 제가 듣기로 좀
되게 좀 신기하게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제 신랑은 밥 먹으러 갔다가 네. 그냥 아버님이 아주머니한테 그냥 여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식당 사장님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그냥 저 점심 먹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거리길래 뭔 일 있어요? 했더니 우리 집에 남자가 왔으니까 빨리 오래요 갑자기. 동네 식당인데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집사람이 또 착하니까 감사하죠.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특이했어요. 현실은 틀렸어요. 고깃집 아줌마가 불러서 그냥 네. 갔는데 술 먹었다고 네. 말해요. 5분 만에 까였어요. 지금, 그거는 왜 그래요? 사실 첫 만남인데 약속 시간을 정해줘 놓고 뭐 1시에 만나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이 네네. 됐는데 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첫 만남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네네. 얘기인데 아주머니가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 이 사람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사이다 한 잔 먹고 바로 집에. 네, 진짜로. 네. 제가 이제 36에 집사람을 만났는데 젊었을 때는 이쁜 게 좋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고 미운 건 아닌데 네. 진짜 이 사람이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아. 결혼하자. 근데 3개월 만에 결혼하셨는데 지금 벌써 11년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살면서 정이 더 드는 거예요. 잠자리도 같이 하고 막 그러면 네. 그만해, 씨. 근데 성격이 두 분 다 되게 순박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게 늘 많이 얘기하세요.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프세요? 이거 죽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작물의 그 가격은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생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면 올해는 좀 약간 힘드신 상태인데, 네. 그럼 올해만 그런, 지금 7, 8년 정도서부터 거의 작황이 안 좋기 시작한 게 이 고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가 요즘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 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얘한테는 곰팡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꽃을 져버리게 만들거든요. 스마트팜 농대도 다니고 막 이렇게 아. 갔는데 시설비가 15억에서 저건데 이 정도 주려면 30억이고 35억. 요거 반 잘라서 네, 하는 500평 정도가 시설이 15억. 아니, 근데, 15억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돈이면 그니까요. 건물 사서 살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감히 손을 못 대요. 왜냐면 근데 이것도 사실 소규모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다 정도면. 대규모예요.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신북 농협으로 출하를 하는데 네. 신북 농협 쪽에 출하하는 거면서 제가 한 4-5번째 클걸요? 그런데도 지금 약간 걱정이 많으신 네. 거면 여기보다 훨씬 작은 농가들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보통 여기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80대 분들이나 70대 중후반 분들은 한 작기만 해 드세요. 한 작기만 안전하게. 이모작도 안전하게 아니고. 제일 안전하게. 기름 안 떼고 그냥 5월 달에 심어서 아. 8월 말일 날 끝내는 거죠. 돈을 엄청 많이 벌지도 그렇죠. 않지만 네. 그렇다고 굶어 손해 죽진 보지도 않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딱 생활할 근데 정도. 외국인들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셨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거를 5동만 해도 쭈그리고 도마들 따야 되니까 네. 인건비다 뭐다 그러니까 애들을 쓰게 되면 그만큼 생각을 해야 되고 한 3개월치를 생각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1억 까먹는 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정호야 그거는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 나쁜 거 얘기하면 농사 안 지면 돼. 그 대기업에서 배추 한 포기 2-3만 원씩 팔 거야. 나중에 결국에. 그냥 속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유 좋은 날도 있겠지. 직매를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진 않고. 진짜 도박인 거예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도마도가 지금 이렇게 죽었으니까 도마도 값이 좋은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5년 하셨고 결혼하시면서 같이 했으니까 이제 11년 차 되신 건데 12년 차죠 이제는. 네. 그 사이에 잭팟이 터졌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뭐냐면 빚 터지면 본전. 그 터진 적이 본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농사가 보통 보면 이 그 공백 기간이 지금 이제 10월 거의 이제 중순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10월 말일이면 이 작기가 끝나요. 7개월 동안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닐도 또 씌워야 네. 되고 거름도 또 놓고 추비를 해야 되기 그 차라리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때만 다른 일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이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농업인에서 이 기름을 면세유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재를 시켜요. 알바도 안 돼요? 요새는 도움 들게 돼 있고. 너무한 거예요. 기름값 보조를 1리터에 몇십 원 받으려고 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농부로 올려놓고 그런 거 혜택만 받고 자기는 계속 다른 일을 하고 땅은 딴 지금 사람이 보면은 농사지. 직불금이에요. 그걸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건데. 피해보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농부도 많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진짜 가짜 농업인들을 방지하고자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데 진짜 농업인들은 이렇게 힘든데 네, 그렇게라도 좀 수익을 부가 창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힘들고 제도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도 계속 농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을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이유는 빚은 몇 천만 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가들이 빚을 갖고 있는 게 한 네. 4, 5천만 원씩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억 넘지만 실제로 농사는 빚을 지고 네. 시작하는 농사가 대부분이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그렇죠. 규모가 4,000평이면 요 시설비만 다 통틀으면 한 10억 넘을걸요? 10억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아, 없죠. 네. 그렇죠. 그거 돈 들어가는 누가 제가- 이거 10억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네. 파이프 22,000원에 사는데 이거 중고로 팔면은 4,000원도 안 하는데. 나가는 것도 다 철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멈출 수가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시설에서 빼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빚을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귀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농사 나라에서 지원이나 그런 게 빚을 지게끔 만드는 찌게 거예요. 만들고 그 네. 애들 중에 몇 명이 성공하는데 그 사례만 키워서 하는 제가 애들이 이쪽 다 신북의 연합회 총무예요. 총무인데 네. 그 귀농분들 들어오시면 사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센터나 그런 데서 네. 그 보조해 주시는 게 그거 믿고 들어오셨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빚이 1억인 거지. 네.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망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웬만하면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아, 오지 그건- 마세요 이렇게 아니요, 하시겠네요. 그거는 아닌데 보조를 받아서 할 거면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할 거면 하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충분한 자금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있는 게 네. 저는 농사를 17년도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돈을 모으고 모았던 거를 아파트까지 다 팔아서 이 시설을 한 거예요. 27살 때 네. 아파트도 사놓고 다 했던 그걸 다 팔았어요. 근데 빚이 1억이 있죠. 나는 본 적도 아니, 네. 작은 하라고. 운영기촌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니까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근데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젊은 분들은 특히 내가 뭘 하겠다라는 자세한 진짜 사업이랑 똑같아요. 아까 신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사업자 돼서 죄송해요. 자기 가게를 차린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나마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곰농장 홍보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달곰농장입니다. 근데 왜 달곰농장이에요 이름이? 원래는 반달곰이에요. 반달곰이 강원도 아, 반달곰? 예, 예. 아. 강원도 춘천 소양댐 밑에서 깨끗한 물로 농사짓는 달곰 농장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신랑 저 해서 가족농이고요. 규모는 큰 듯 작은 듯 가족농이에요. 저희 주농은 토마토고요. 그리고 한의원 멜론 춘천 피탁 작물하고 토마토 맛있습니다. 그리고 메론 맛있어요. 제가 항상 잘 훔쳐먹고 있습니다. 메론 같은 경우는 보통 17브렉스에서 20브렉스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3월 말일날 심게 되면 6월 한 10일경에서 15일경에 출하를 하게 되니까 제가 개인 판매는 할 수 없고 이쪽에 그 원해농협에 이제 한의원 메론을 그 공판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맛있는 메론을 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쓴 소리도 그러면 저희는 또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좋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달곰농장 화이팅 이렇게 하고 끝낼까요? 네. 달곰농장 달곰농장 화이팅! 오늘은 춘천의 작은 마을에서 옹기종기 모여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달곰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디 우리나라 농업의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